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풀렸는데요. 다행히 날씨가 풀리면서 제 계좌도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1, 2월 달은 괜찮았었는데 3월 달에 좀 마이너스로 갔었거든요. 네, 실현손익이랑 평가손익 다 합쳤을 때 어저께부로 플러스로 전환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계좌는 어떠신가요?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꿀팁 하나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는데요. 이게 3월 14일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홍콩이 20% 가까이 올랐고 코스닥이 8.3%, 코스피가 7%, 유럽도 6% 이상 올랐네요. 근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10% 마이너스, S&P 500도 6% 마이너스였는데 이번 주에 또 흔들거렸잖아요. 이번 주까지 이제 한번 같이 보면 오늘 지금 장중 기준 한 2시 정도 기준인데요. 코스피는 올해 한 10% 지금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이번 달엔 좀 빠지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코스닥에서 작은 빠진 게 코스피로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지금 연간으로 7.7%, S&P 500과 나스닥은 이번 달에 지금 마이너스 폭이 꽤 큰데 나스닥은 지금 8% 마이너스거든요. 어저께 그래도 좀 올라서 많이 회복을 한 건데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코스피를 4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거의 4일 동안 외국인 같은 경우 1조 6천억 정도를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 내내 보던 그림과는 꽤 다른 양상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자금이 빠져나오는 추세였었는데 유럽이 이제 재정 부양 정책을 내놓으면서 유럽 증시의 투자 심리도 개선되고 있거든요. 독일도 주가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유럽 쪽이 조금 좋아서 미국에서 빠진 자금들이 유럽으로 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영원히 좋은 것도 영원히 나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또 들게 만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유럽 안 좋아요 소리 들었었는데 주가는 먼저 지금 올라오는 그런 신호들도 보이고 있거든요. 달러도 지금 사실은 좀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자체는 지금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아직 원화가 이제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은 그렇게 내려오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어저께 오늘 좀 튀어 오르는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매력도나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는 여지들은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주식시장의 반등 시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듣고 계실 텐데요. 경기 침체에 지금 빠졌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FOMC 결과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S&P 500이 10%를 초과해서 빠졌던, 이 최근 30년간 케이스가 13번 정도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최저값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봤었는데, 2008년도에는 거의 40% 이상 빠졌고, 그 2022년도에도 한 20%까지 이렇게 빠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 침체에 아예 빠진 것도 아니고, 지금 양적 축소도 좀 줄이겠다 하고 하면서 조금, 반등하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등 기대도 사실 가능하긴 한데, 그죠? 여기 지금 10%를 끊었을 때 이 정도 수준인데,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경기 침체 얘기도 어쨌든 귀에 거슬린단 말이죠. 그래서 반등 시기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 이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 관세에 대한 이제 검색량, 구글 트렌드의 검색량을 찾아봤더니 S&P 500의 이제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고 이 구글 트렌드의 검색량을 이제 붙여놓은 거거든요. 구글 트렌드에 이 관세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게 거의 역사상 최대 수준으로 지금 검색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관세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 얘기도 관세라는 단어가 또 나왔단 말이죠. 하여튼 그런 복잡한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머릿속에 작전을 잘 짜야 되는 건데요. 전략적으로 좀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저는 다 공개를 하고 저의 포트폴리오 중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커버드 콜 비중을 좀 늘려놨습니다. 너무 시장이 불확실하고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상승률이 극대화되는 걸 바라기보다는 방어를 잘하고 이런 차원에서 커버드 콜을 늘려놨습니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은 그거 커버드 콜은 운용사 배만 불려주는 건데 그런 얘기하고 리치노마드님 정말 실망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지금 공격적으로 나갈 것인지 수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 자리를 잡고 갈 것인지에 따라서 이게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데,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이 무조건 좋아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한국은 무조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도 사실 잘 쓰면 좋다고 하지만 욕심을 부려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게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ETF 상위 종목 중에 이제 금액을 뽑아 본 건데, 이렇게 막 3배짜리, 2배짜리 뭐 이런 것들이 전체 이 자산 규모의 절반. 지금 테슬라 2배짜리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48%를 갖고 있고, 이 반도체 3배짜리는 21%를 한국 사람이 갖고 있다는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거는 또 38%를 갖고 있고. 근데 이제 레버리지도 사실 내가 전략적으로 잘 쓰면은 좋거든요. 어떤 분들은 S&P 500을 중심으로 계속 투자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내려왔고 어느 정도 지금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요 반등 구간에서는 내가 잠깐 짧게 레버리지를 쓰겠다 해서 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와 어떤 전략을 갖고 쓴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면은 저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한 방에 뭔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욕심만 부리는 상황이라면 거꾸로 내려갈 때 지금 장난이 깨지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이 50%의 분들이 아마 그러고 계실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것이냐,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뭐 이런 종목들이 역할이 뭐냐, 여긴 진짜 최전방의 공격수이고 이들의 비중은 몇 퍼센트로 갖고 갈 거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런 그림이 과연 잘 짜여진 상태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냥 이 종목 좋대요 하면 이거 사고, 저 종목 좋대요 하면 이거 사고, 그러다 보면은 종목 수가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분들도 많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전략에서 이러이러한 틀에서, 아니면 종목 수가 많은 것도 나름 해지하기 위한 방법이어서 이제 뭐 이렇게 잘 짜여진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깨지는 거고요. 저도 물론 제가 사는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전체 이제 그 계좌가 상승하는 효과를 이제 기대하고 우리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포트폴리오를 이제 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국내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영상 올리면 뭐 국내 종목 관련된 거 올리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 저한테 제발 국장 하지 말라니까 왜 내 말 안 들어요, 뭐 이런 분들 계셨는데, 사실 올해만 놓고 보면 지금 뭐 3월밖에 안 됐지만 미국장 중심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국내 주식을 투자하지 말라가 아니고, 어떨 때 국내 주식을 하면 안 되고 어떨 때 미국 주식이 좋고,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국장이 더 잘 가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 어디 가셨을까요? 요새는 그런 댓글 안 달아요. 제가 뭐 국장에 대한 종목 얘기하면. 물론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더 잘 갔다는 걸 제가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장기 투자 관점, 그리고 단기 대응 관점에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내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말쯤에서는 미국이 계속 비싸요 뭐 이런 얘기하고, 국내는 완전 바닥이에요 하고 있으면 싼 걸 조금 더 담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배분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잘 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 그 계속 내려오고 있고 M7 주식들 그 평균 20% 이상 까먹었는데 계속 그걸 들고 가면 그거 그대로 다 두들겨 맞잖아요.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걸 다 맞은 다음에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려올 때도 내가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려올 때 내가 이만큼 빠지면 나는 얼마를 더 사겠다, 아니면은 내려오더라도 나는 이러이런 기준에서 매달 얼마씩 사겠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 부동산은 이럴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럴 거예요. 암호화폐 그거 말도 안 돼요. 저도 암호화폐 좀 부정적으로 봤던 게 좀 후회가 되긴 하는데, 예금만 하는 사람, 쟤는 왜 예금만 하니? 이럴 수도 있지만, 자산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예금 수익만 갖고도 잘 살 수 있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신경 쓰기도 싫고, 뭐 자산 흔들리는 것도 싫고, 다른 거 많아서 예금에다가 묻어놓을 돈도 많고,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를 내 관점에서 자꾸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지 마시고, 언제 어떤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공부를 해서 주식이 갔다가 그 다음에 부동산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경기가 침체되면 예금으로 돌려놨다가
또 어떨 때는 암호화폐가 좋을 때는 가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가면서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이고, 그런 분들이 사실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으면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재밌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롤모델을 만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주변에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이 수익을 잘 냈고 이쪽 분야에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 저걸로 먹고 살만 하다더라, 뭐 이런 사람들을 따라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내 실력이 충분히 쌓일 때까지는 내 생각 어설프게 반영하기보다는 그냥 따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따라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의도로 이렇게 운용을 하는구나를 좀 이해하고, 그런 전략들이 충분히 내가 파악이 된 다음에 여기에 이런 걸 보완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정리되고 나면 그때 내 생각을 반영하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보다 약간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경향도 있고. 최근 들어서 뭐 이제 작년에 보면 워런 버핏이 계속 그 현금화를 했잖아요. 그때 저분 뭐 나이가 90 몇 세라 그러더니 이제 노망 들었어, 이제 갔나봐, 뭐 이런 댓글들 다는 아주 단세포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벅셔 에서의 주가가 엄청 잘 갑니다. 와, 역시 버핏 형 대단해요, 이럴 줄 알고 계셨던 거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니 자기가 워런 버핏보다 돈도 안 많고 이 투자 성공 경험도 없으면서 왜 무시합니까? 이분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또 똑똑하신 분들은 벅셔에서의 주식을 사요. 내가 못하니까 이분 걸 따라가겠다 하면서.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우리가 레버리지, 뭐 이제 대출만 레버리지라고 생각하는데, 학습을 통한 레버리지가 필요합니다. 독서도 좀 하시고 강의 수강하시고. 요즘에 애들 그 학원비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나 뭐 애들 자녀 수는 줄지만 학원비 쓰는 돈은 더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뭐 저도 애들 둘 키우다 보면 한 달에 학원비만 뭐 200만 원 넘게 막 들어가는데, 아니 왜 내가 이 뭐 주식 투자를 잘하던 부동산 투자를 잘하던 뭔가 투자를 잘하려고 하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독서하는데 돈 들이고 강의 수강하는데 돈 들이고 해야 될 거잖아요. 아니면 실전 투자에 부딪혀서 까먹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학습에 대한 비용일 거고,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좀 잔소리들 늘어났는데요. 제발 전략적으로 좀 사고를 하시고, 내가 따라서 배울 사람을 하나 찾아보시고 그 사람한테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숙달이 되면 내 생각들을 갖다 집어넣고, 이제 그러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하는 작업들을 해보세요.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저랑 같이 열심히 포트폴리오 만들어가고 있는 친구 오늘도 만났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점점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서 아마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한 3, 4년 뒤 되면은 이 친구를 굉장히 부러워할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롤모델을 빨리 찾으셔서 좋은 성과들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가 길었네요. 고맙습니다.